밥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하면서 800만 원과 소환사 사이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소환사를 택했구나. 사람들은 내가 멍청이라고 의심했고 증조 할머니조차 화가 나 관을 차고 나오실 기세야.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지. 내가 소환사로 각성함과 동시에 역대급 재능이 무한 금색 특성을 얻었다는 걸. 레벨업마다 금색 특성을 하나씩 얻고 소환수가 금색 특성과 융합하면 궁극의 형태로 진화할 수 있어. 돈 없으면 소환사는 못 판다지만 연치트키를 쓰는 놈이잖아. 딩. 영상을 보는 당신의 잔액이 부족합니다. 벼락보자 시스템과 바인딩 하시겠습니까? 판매가는 단돈 개머리 3개. 딩. 숙주와 성공적으로 바인딩되었습니다. 최종 미션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숙주의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때 부원장이 조시 길드의 여직원과 함께 내 앞으로 다가왔어. 800만 원에 내 전직 카드를 사고 싶어 해. 이 세계의 사람들은 18세가 되면 직업카드 한 장을 각성하는데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어. 그들의 말을 들은 너는 구매 제한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서 바로 직업카드를 사용해버렸지. 이 광경을 본 구경꾼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 내 집안 사정은 다들 알고 있었거든. 강력한 소환사는 용병단 하나와 맞먹지만 그건 전부 자원과 돈을 쏟아부었을 때 얘기야. 돈도 자원도 없다면 최하급 소환수로는 던전을 잠복조차 잡지 못해. 그래서 내가 진짜 소환사를 택할 줄은 몰랐던 거지. 특히 부원장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고 여직원도 너를 매섭게 노려보더니 분노하며 자리를 떠났어. 그녀는 단순한 네이티브라고 생각했는데 너 같은 글자를 만날 줄은 몰랐던 거지. 돌아가면 처벌을 받을지도 몰라. 야와 탄식 소리 속에 구경꾼들은 모두 흩어졌어. 약자와 어울리려는 사람은 없으니까. 북적거리던 교실에 1반 2반에는 이제 너 혼자뿐이야. 바로 그때 한 남자가 교실로 들어와. 내게 말했지. 욱한 걸 욕해야 할지 800만에 흔들리지 않은 걸 칭찬해야 할지 말이야. 그 남자는 내 선생님이자 내 아버지의 전우였던 유백원이야.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씁쓸한 눈빛을 보냈어. 하필 왜 소환사를 선택했니? 내 아버지는 그와 하중직마군 동기였고 가장 신뢰하는 전우였어. 그리고 너는 그가 저녁 후 가르친 제자 중 가장 아끼는 아이였지. 내 부모님이 전사하신 후 그는 너를 친아들처럼 여겼어. 심지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폴리든 그가 길을 만들어줄 수도 있었지. 그런데 하필 돈 제일 많이 드는 소환사라니. 소환사는 군대나 재벌, 대형 길드가 아니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거든. 말은 그렇게 해도 유백어는 스킬북 한 권을 내밀었어. 도와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다. 앞으로는 알아서 살아남으렴. 푸른 빛이 감도는 스킬북을 보며 너는 멍하니 서 있었지. 블루 희귀 등급 소환 스킬북이야. 소환사는 처음에 흰색 슬라임만 부를 수 있는데 소환수를 바꾸려면 야생 소환수와 계약을 맺거나 고급 스킬북을 배워야 해. 전자는 강력한 식력이 필요하고 후자는 막강한 재력이 필요하지. 전역한 노인인 유백원이 이 희귀 스킬북을 구했다는 건 분명 엄청난 재산을 쓴 거야. 너는 감동해서 선생님을 불렀고 유백원은 쿨한 척 손을 흔들었지만 곧이어 들려온 내 말에 당황했어. 차라리 선생님 댁 대릴 사유로 들어갈까요? 유백원은 눈을 크게 뜨더니 바로 발차기를 날렸지. 내 스킬북을 받고 내 딸까지 넘봐? 너는 얼른 뒷문으로 도망치며 한마디를 남겼어. 전 최강의 소환사가 될 남자니까요. 유백원은 화가 풀린 듯 이 녀석아 하고 욕을 내뱉었지. 소환사로 전직해서 대입시험이나 잘 통과하면 다행이지. 교실을 나온 너는 유백원이 준 스킬북을 보고 깜짝 놀랐어. 스킬북, 식철수, 소환 펌즈, 블루히글, 효과, 힘외주 소환수, 식철수 계약 후 소환 가능, 소환수 사망시, 하루 동안 재소환 불가. 척 소환수는 정말 중요해. 원래의 흰색 슬라임이었다면 아무리 금색 특성을 더해도 얼마나 강해질지 알 수 없었거든. 원래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린 등급 스킬북이라도 사려 했는데 모두가 부정적일 때조차 유백어는 내게 최선의 도움을 준 거야. 초보자 던전으로 가는 길에 너는 스킬북을 배웠고 소환수를 슬라임에서 식철수로 바꿨어. 이제는 특성을 뽑을 차례야. 내가 생각하자마자 수많은 금색 특성 칸들이 주위를 맴돌며 스펙트럼처럼 흘러갔지. 잠시 후 특성 칸 하나가 내 앞에 멈췄어.
금색 전설 등급 특성 태극권 종사 획득. 너는 바로 그 특성을 아기 식철수에게 부여했어. 눈앞에 빛이 번쩍이더니 놀라운 소식 2개가 떴지. 태극권 종사, 특성 부여 성공, 소환수 식철수, 블루 희귀에서 콩푸 팬더로 진화, 오렌지의 에픽 변이, 콩푸 팬더의 상태창을 본 너는 초보자 던전 통과에 자신감이 생겼어. 초보자 던전, 전국 고등학교마다 있는 인공 던전으로 9레벨 이하만 입장 가능해. 이건 군에서 모든 신입을 위해 지원하는 단 한 번의 무료 입장 기회야. 난이도는 무제한이지. 지금 던전 입구가 있는 남쪽 캠퍼스는 수많은 학생이 모여서 파티를 구하거나 실력자를 찾느라 아주 북적거리고 있어. 내가 걸어오자 순식간에 시선이 집중됐지. 세상에, 소환사님이다. 잠깐, 왜 일반반 옷을 입고 있지? 꼭 누군가 기억해냈어. 800만 원을 포기하고 소환사를 택한 그 녀석이야. 진짜로 올 줄이야. 슬라임으로 던전을 돌겠다고? 사람들은 너를 보자마자 마치 역병이라도 본 듯 멀찌감치 피해버렸어. 북적이던 던전 입구에 순식간에 너 혼자 남게 됐지. 바로 그때 거만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소환사 망신 그만 좀 시켜. 소환사는 너 같은 놈이 할 직업이 아니야. 뒤를 돌아보니 화려한 장비를 두른 청년이 조시 길드 여비서와 함께 다가오고 있었지. 그 청년은 좋아. 조시 길드의 도련님이야. 오늘 조시 측에서 직업 카드를 산 것도 그에게 희귀 직업을 주기 위해서였지. 내가 카드를 팔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에게 샀을 테니까. 포효 소리와 함께 보랏빛이 감도는 거대 늑대를 소환했어. 와, 엑설런트 등급 소환수 추풍당이다. 역시 조시 길드는 돈이 많네. 4,500만 원짜리 소환수를 시작하자마자 사주다니. 주변에 감탄 소리가 들려와 조선의 입꼬리가 올라갔어. 원기야, 얘 슬라임을 소환해서 모두에게 보여줘. 조선은 진작부터 널 이기고 싶어 했지. 엘리트반의 수재라고 불리면서도 뭔가 성적은 늘 너한테 밀렸거든. 학년 전체에서 만년 유명하니까 이미 속일 말이 아니었을 거야. 그런데 이제 전직을 했으니 드디어 전세를 역전할 기회가 온 거지. 그 생각에 그의 얼굴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어. 그런데 너도 똑같이 미소를 지었지. 이거 아주 제대로 된 호구가 걸렸네. 제대로 한탕 뜯어내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미안할 정도였거든. 꼭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너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전혀 물러섬 없이 되물었어.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우리 내기 한판 할까? 조선은 그 말을 듣고 비웃었어. 이 거지 같은 놈아, 내가 내기에 걸 게 뭐가 있다고? 너는 태연하게 카드 한 장을 꺼냈지. 잔액은 정확히 182만 4,750원이었어. 내가 꺼낸 판돈을 보고 조선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어.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을 줄은 몰랐거든. 그의 소환수와 장비가 화려하긴 했지만 그건 전부 집에서 해준 것들이었어. 정작 그의 용도는 5,060만 원 정도였지. 카드에 200만 원 넘게 들어있긴 했지만 그건 집에서 그에게 챙겨준 장비 구매와 던전 입장 비용이었어. 하지만 그는 다시 생각했지. 그에겐 탁월한 품질의 추풍랑이 있고 따로 배운 탁월급 공격 스킬도 2개나 더 있으니까 너는 기껏해야 희극급 소환수일 텐데 승산은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어. 그 생각에 그는 바로 카드를 꺼냈지. 이 카드에 최소 200만 원은 들어있어. 어떻게 대결할 건데? 너랑 지옥급 던전 술풀 클리어 속도로 대결할게. 그 소리에 구경하던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어. 지옥 던전은 지금까지 클리어 기록이 없거든. 그런 곳에 도전을 하겠다니. 조선은 처음에 멍하니 있다가 곧 비아냥거리며 비웃었어. 아예 깰 수 없는 난이도를 골라서 둘 다 실패하면 안 질 줄 아나 본데? 정말 순진하네. 그는 즉시 여비서를 시켜 공중 로봇을 불러왔어. 학원 기계 마스터가 만든 특수한 물건으로 양측의 내기를 공식적으로 증명해줄 수 있었지. 던전 챌린지로 대결하는 거니까 누가 지옥 던전에서 더 오래 버티느냐로 승자를 가리기로 했어. 조선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지. 그는 즉시 내기를 확정지고 싶었어. 이번 기회에 너를 확실히 밟아서 개망신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80만 원 넘는 용돈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 던전 입장 기회 한 번을 날리긴 하지만 얻는 게 손해보다 훨씬 컸거든. 조선의 말이 끝나자 펭귄처럼 둥글둥글한 공중 로봇이 감정 없는 기계음을 내뱉었어. 내기 성립, 지옥 던전 솔로 플레이.
얘기 당사자 조선과 원기 양측 모두 클리어에 실패하더라도 던전 안에서 더 오래 버틴 쪽이 승리하게 됩니다. 승자는 모든 판돈을 가져갑니다. 내기가 성립되자 모두 더는 말을 섞지 않았어. 곡장 6회의 던전 입구 중 마지막 곳으로 가서 핏빛으로 물든 던전 입구로 발을 들였지. 내 망설임 없는 행동을 보고 나는 학생이 은근히 원기를 감탄하며 바라봤어. 진짜 그냥 들어가 버리네. 나 같으면 한참은 망설였을 텐데 너희만 못 본 게 아니야. 엘리트 반을 조선도 좀 머뭇거리는 거 봤어? 그 말이 나오자마자 지옥 난이도 입구에서 서성이던 조선은 순간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어. 그리곤 마음을 독하게 먹고 지옥 던전으로 들어갔지. 던전 안에서 내가 생각만으로 쿵푸 팬더를 소환했어. 그리고 쿵푸 팬더를 데리고 산맥 깊은 곳으로 향했지. 산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3레벨 10갑수 4마리가 너에게 달려들었어. 쿵푸 팬더가 내 앞을 막아서더니 앞발을 한 번 휘둘렀지. 그러자 10갑수 2마리가 산벽에 처박혔어. 그대로 즉사했지. 나머지 2마리 10갑수들은 상황이 안 좋다는 걸 깨닫고 도망치려 했지만 쿵푸 팬더에게 순식간에 따라잡혔어. 다시 한번 앞발을 휘둘러서 친구들 곁으로 보내주었지. 10갑수 4마리로 경험치 3분의 1을 채웠고 정석 4개랑 스킬북 하나 그리고 갑옷 하나를 얻었어. 너는 갑옷을 챙겨 입고 쿵푸 팬더와 함께 계속 전진했지. 그런데 곧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 적은 마수들이 널 보더니 다 숨어버리는 거야. 너를 고급 마수 구역으로 보내주려는 것 같았지. 하지만 너는 덩굴제 굴러온 경험치들을 놓칠 생각이 없었어. 곡장 상기숲부터 뒤지기 시작했지. 한편 던전 입구 밖에서는 안의 상황은 볼 수 없었지만 구경꾼들은 점점 더 늘어났어. 이 큰 내기에서 누가 먼저 탈락할지 궁금했거든.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30분이 지났어. 조선이나 너나 이렇게 오래 버틴다는 건 이미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었지. 바로 그때 던전 입구에서 빛이 번쩍이더니 초췌한 그림자 하나가 바닥에 쓰러졌어. 사람들이 흥분하며 우르르 몰려들었지. 누구야? 원기가 나온 거야? 30분이나 버텼으면 정말 대단한 거지. 세상에, 저 도련님이잖아. 조선은 바닥에 누운 채로 흥분해서 몰려든 사람들을 보며 속으로 은근히 기분이 좋았어. 그는 이런 식으로 주목받는 느낌을 아주 즐겼거든. 하지만 같이 있던 여비서의 당황한 표정은 못 봤지. 조선은 원기가 언제 나왔냐고 가볍게 물었어. 10분 전이야. 아니면 5분 전. 여비서는 입술을 깨물며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 원기님은 아직 안 나오셨어요. 그 소리에 조선이 벌떡 일어났어. 개슴츠레하던 눈이 순식간에 흐둥그레졌지. 안 나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조선은 머릿속이 하얘졌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 자기는 탁월급 소환수로 겨우 30분을 버텼는데 내가 아직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그제야 주변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들려왔어. 아, 조선이 먼저 나왔네? 그럼 제가 진 거 아니야? 그 소리에 그의 멘탈은 완전히 무너졌어. 또 너한테 졌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집에서 준비해준 200만 원 넘는 돈까지 날렸으니까 그건 오늘 던전 3번 돌려고 준비한 돈이었거든. 이제는 공짜 입장 기회마저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거야. 던전 안에서 너는 쿵푸 팬더와 샅샅이 수색을 했어. 눈에 띄는 마수는 단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았지. 이미 가방에는 정석 9개와 스킬북 2권, 그리고 거대한 독이 하나가 있었어. 그동안 너는 상기슬께서 10갑수 5마리를 잡았고 이미 81점의 경험치를 쌓았지. 이제 19점만 더 모으면 2레벨로 올라갈 수 있었어.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너는 2레벨을 찍은 다음에 산중턱의 고급 마수구역으로 갈 생각이었지. 바로 그때 내 앞에 3레벨 회색털 사냥꾼 3마리가 나타났어. 너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지. 이 마수들이 배치된 위치를 보아하니 산중턱에 들어갈 때를 오려서 고급 마수와 연합해 앞으로 기습하려 했죠. 하지만 산을 수색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결국 쿵푸 팬더와 맞설 수밖에 없었죠. 스톤 갑옷수든 회색털 사냥꾼이든 쿵푸 팬더의 태극권 앞에서는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꼭 회색털 사냥꾼 3마리가 해치워졌고 정석 3개를 다시 획득했습니다. 회색 모자도 하나 얻었네요. 그와 동시에 알림음이 들립니다. 딩, 레벨이 2로 올랐습니다. 능력치가 상승했습니다. 힘 5, 체력 5, 민첩 5, 정신 5, 자유 포인트 5, 특성
무한 골드 등급 옵션 뽑기권을 획득했습니다. 자유 포인트를 전부 정신에 투자합니다. 정신은 소환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치로 소환수의 계약과 성장 능력치, 그리고 스킬 데미지에 영향을 줍니다. 곧바로 서둘러 뽑기를 시작합니다. 골드 전설 등급 옵션을 뽑았습니다. 먹는 게 남는 거 무엇이든 소화할 수 있는 이 특성은 물건을 먹을 때마다 그에 맞는 능력치 보너스를 줍니다. 이 옵션을 다시 쿵푸 팬더에게 부여하자 쿵푸 팬더의 등급이 오렌지 영웅 1성에서 오렌지 영웅 2성으로 승급했습니다. 이때 호기심에 정석 하나를 꺼내며 쿵푸 팬더에게 이거 먹을 수 있냐고 물었죠. 쿵푸 팬더는 정석을 봤더니 잠시 고민하다 입에 쏙 던져 넣습니다. 먹는 게 남는 것 특성 발동. 정석 사용으로 정신일 최대마다 20. 아주 만족스러워하는 쿵푸 팬더를 보고 기발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정석은 에너지 결정체라 정신력과 만화가 늘어나는데 모기는 먹을 수 있을까요? 곧바로 배낭에서 도끼를 꺼내 쿵푸 팬더에게 이건 어떠냐며 건넸습니다. 이번엔 쿵푸 팬더가 고민도 없이 부입 만에 새도끼 날을 씹어 먹었습니다. 먹는 게 남는 것 특성 발동. 거대 도끼 사용으로 힘일. 당신은 생각 끝에 배당석 스킬북 2권을 모두 쿵푸 팬더에게 먹였습니다. 첫 번째는 힘일, 두 번째는 땅 원소 제어력 3%. 원소 제어력은 스킬 효과를 높여주고 받는 원수 피해도 줄여줍니다. 마법사가 올리기 가장 어려운 능력치이자 마법사들의 천적이기도 하죠. 쿵푸 팬더가 모든 원소 제어력을 가득 채우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배낭이 텅 비어버리자 한 사람과 곰은 산기슭을 떠나 산중턱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고급 마수들이 사는 곳으로 여기에 있는 마수들은 하나하나가 전한도 던전의 보스급입니다. 두 걸음도 채 떼기 전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비행 마수를 이렇게 빨리 만날 줄은 몰랐네요. 무려 5레벨인 천동매입니다. 비록 비행 마수가 지상 마수보다 까다롭지만 당신은 이미 대비책이 있습니다. 적당한 자리를 잡더니 그대로 바닥에 대자로 놓고는 천둥매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듭니다. 지옥급 던전 몬스터는 현실 마수와 똑같아. 본래부터 야수와 야성과 성질을 가졌지. 강할수록 그 성질은 더 포악해져. 적의 도발을 마주하자 뇌명축의 속도가 폭발적으로 치솟았어. 마치 한 줄기 번개처럼 빠르게 내리꽂혔지. 바로 그때 쿵푸 팬더가 양손을 교차하며 태극권 20-40 중 운수를 선보였어. 뇌명축의 속도가 순식간에 줄어들더니 마치 진흙탕에 빠진 듯했지. 상황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몸을 돌려 달아나려 했지만 쿵푸 팬더의 커다란 손바닥에 맞아 결국 진흙탕처럼 으깨지고 말았어. 너는 바닥에서 일어났고 뇌명축의 시체가 스킬북으로 변한 걸 봤지. 주워서 확인해보니 암살자 계열의 직업 스킬이었어. 그래서 쿵푸 팬더에게 먹였지. 쿵푸 팬더의 속성창을 열어보니 쿵푸 팬더 등급은 에픽 2성. 레벨 2 능력치는 힘 42, 체력 35, 민첩 41, 정신 34. 지금의 쿵푸 팬더는 이미 같은 레벨 전사의 3배 능력치야. 이대로 계속 나간다면 수능 모든 수험생을 압도하는 건 문제도 아니지. 너는 쿵푸 팬더와 계속 깊숙이 들어갔어. 하지만 몇 걸음 가지도 못해서 7개의 검은 그림자가 앞을 가로막았지. 상급 마수는 하급 마수와 달라 영역 의식과 전투 욕구가 매우 강해서 어떤 생물도 침범하는 걸 허용치 않지. 지금 7마리의 거대한 우베이 늑대가 눈을 번득이며 너와 쿵푸 팬더를 노려보고 있어. 한 마리 한 마리가 5급 전사와 맞먹지. 더 위험한 건 늑대 무리는 협공에 능하다는 거야. 늑대 울음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어. 만약 산 중턱에 다른 늑대들이 더 있다면 금방 때로 몰려와 포위할 거야. 전투를 빨리 끝내야 한다는 걸 너도 알지? 안 그러면 다른 검은 늑대들이 몰려와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될 거야. 명령을 받은 쿵푸 팬더가 태극권 20-40 중 쌍풍관을 시전했어. 이 기술은 광역 공격뿐만 아니라 짧은 기절 효과까지 주지. 강렬한 바람 가르는 소리와 함께 앞쪽의 늑대 무리가 모두 휩쓸렸어. 절반은 중심부에서 즉사했고 나머지 절반도 기절 효과에 걸렸지. 이어서 쿵푸 팬더가 빠르게 다가가 우베이 늑대들을 한 방에 하나씩 처리했어. 이 무리 덕분에 경험치 바가 3분의 1이나 찼지. 이 속도라면 보스 구역에 가기도 전에 3레벨이 될 거야.
게다가 이번 전투에서 정수 5개도 얻었어. 장비 2개와 스킬북 하나도 나왔지. 민첩을 3 올려주는 우베이 늑대 가죽 부츠는 내가 직접 착용했고 또 다른 우수한 등급의 공수 무기는 쿵푸 팬더에게 먹이를 줬어. 그런데 그 스킬북이 너를 놀라게 했지. 우수한 등급의 소환사 스킬인데 민첩형이었거든. 전투형인 쿵푸 팬더와 딱 보완이 됐어. 이제 내 정신 수치는 30점이라 2번째 소환수를 계약하기에 충분해. 너는 망설임 없이 바로 스킬을 배웠지. 스킬을 습득했습니다. 오네의 다람쥐 소환. 한 줄기 빛이 피어오르더니 다람쥐가 내 어깨 위에 나타났어. 처음엔 우수한 등급이라 기대 안 했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이 다람쥐는 아주 유용한 기술을 가졌어. 예리한 감지, 숨어있는 적과 함정을 발견할 수 있고 탐사 능력을 높여주지. 이제 몬스터를 찾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어. 기습당할 걱정도 없지. 너는 만족하며 팬더와 다람쥐를 데리고 출발했어. 하지만 던전 입구에서는 구경하던 학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지. 내가 안에서 벌써 2시간이나 버텼거든. 그들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어. 다들 던전에 오류가 단 게 아닌지 의심하며 단체로 성부에 보고를 했지. 응원석 성조관 비봉은 소식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어. 이기 소환수만으로 내가 지옥 던전을 깰 수 있다고는 보지 않았거든. 역시 던전 고장이라고 판단했지. 그래서 창고에서 수리 도구와 재료를 챙겨 초보자 던전을 수리하러 가기로 했어. 던전 안에 넣은 밖의 상황은 꿈에도 모른 채 오히려 아주 편하게 몬스터를 잡고 있었지. 아까 유일하게 걱정했던 건 마수들의 기습과 포우였는데 이제 다람쥐의 정찰이 있으니 전혀 불안하지 않아. 고지어 산중턱의 상급 마수들도 모두 처리했어. 어느덧 내 레벨은 3이 되었지. 너는 흥분하며 손을 비비고 금색 속성을 뽑기 시작했어. 금색 전설 등급 속성을 뽑았습니다. 섀도우 마스터. 그림자를 조종하고 그림자 속 암살자로 변신하지. 너는 잠시 고민했어. 쿵푸 팬더는 정면 전투에 적합하고 섀도우 마스터는 암살자에 어울리니까 이 속성을 주저없이 보여야 했어. 오네의 다람쥐에게 말이야. 섀도우 마스터 부여 성공. 소환수 오네의 다람쥐. 우수 등급에서 암용 다람쥐 에픽 등급으로 진화. 에픽급 소환수가 2이나 생기자 자신감이 대폭 상승했지. 팬더와 다람쥐를 데리고 지옥 던전의 마지막 단계인 요곡으로 향했어. 요곡에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마기를 내뿜는 형체가 계곡 안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지. 상대의 상태창을 확인한 너는 왜 아무도 이 던전을 못 깨는지 이해했어. 보스의 수치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았거든. 초보자 던전에 입장 가능한 직업자는 레벨 9 이하뿐인데 9레벨 4명이 파티를 맺어도 정마사의 공격 한 번을 못 버틸 수준이었지. 너는 단번에 깨달았어. 이 던전의 설계자는 애초에 클리어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걸? 하지만 넌 도전적인 일을 즐기는 편이지. 순식간에 대응 방법을 생각해냈어. 스킬 유도하기, 전쟁 아카데미 문과 1등답게 너는 정마사의 모든 스킬을 끄고 있었지. 정마사가 광역 공격 스킬인 마염 토식을 쓰도록 유도하기만 하면 그 스킬의 재사용 대기 시간 동안 쿵푸 팬더를 접근시켜서 사량 발천근 기술을 쓰게 할 거야. 이 기술은 적의 공격력이 팬더 공격력의 10배나 넘지 않는다면 받은 피해를 2배로 되돌려줄 수 있거든. 그리고 다람쥐는 만화 20을 써서 본체 능력치 80%의 분신을 소환해. 4시간 지속의 쿨타임도 없지. 현재 정신 40의 만화 800인 다람쥐는 이론상 동시에 40마리의 강력한 분신을 소환할 수 있어. 금세 다람쥐 분신 20마리를 이용해 정마사의 마염 토식을 유도해냈지. 다음은 다람쥐와 팬더의 완벽한 호흡으로 누구도 깨지 못한 지옥급 던전을 정마사의 힘을 이용해 손쉽게 클리어했어. 마지막 일격이 가해지자 시스템 알림음이 울렸지. 최종 보스 정마사 처치, 경험치 500 획득 축하합니다. 지옥 난이도를 최초로 통과한 직업자로서 화샤 지옥급 랭킹 1위에 명명됩니다. 나수 산맥 최초 클리어를 축하합니다. 지옥급 최초 클리어 보상 획득, 경험치 1000 추가, 전용 최초 클리어 보물상자 1개, 레벨이 4로 상승했습니다. 무한 금색 속성 뽑기권 1을 획득. 동시에 던전 밖은 이미 인산인해를 이뤘지. 던전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에 전쟁 아카데미 부원장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원기의 평소 성적으로는 도라님을 이기기 힘들 텐데 영양간 모은 180만 원이 그냥 날아가게 생겼네. 사람들의 수근거림을 듣자 조원의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부원장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기가 전교 1등이라지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군. 감히 오수반과 비교를 하다니. 장내가 소란스러운 그때 던전 입구 위 거대한 파란 화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파격적인 공지사항이 떴습니다. 축하합니다. 화동구역 능원시 전쟁 아카데미 원기 초보자 던전 마수 산맥 헬 난이도 첫 클리어 전국 헬 난이도 클리어 랭킹 1위 등급 공지가 눈부시게 빛납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버렸습니다. 다음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옆에 랭킹 보드로 향했습니다. 초보자 던전 클리어 순위표입니다. 이전까지는 일반, 상급, 어려움, 악몽, 제한까지 5단계 기록만 있었는데 지금 헬난이도 랭킹판에 드디어 단 하나의 이름이 떴습니다. 헬난이도 초보자 던전 랭킹 1위 원기 클리어 시간 2시간 13분. 부원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노안이 왔나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원과 그 옆에 여비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건 전국 단위 랭킹 기록입니다. 내 이름이 적혀있으니 믿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 시각 다른 쪽인 성주 관저에서는 성주 만비붕이 던전 수리 재료를 막 챙겨서 초보자 던전으로 가려던 참이었는데 비서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성주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던전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학생이 못 나오고 있었던 게 아니라 던전을 클리어한 거였습니다. 만비붕은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초, 헬 난이도 던전을 자기가 직접 설계한 건데 금수저들 길을 죽이려 만든 그 헬 난이도가 뚫렸다고 비서가 덧붙였습니다. 기록이 떴다고요. 진짜로 클리어했습니다. 정말 가실 필요 없으세요. 날이 끝나기도 전에 만비붕이 근육질 팔을 뻗어 비서의 멱살을 꽉 잡았습니다. 이런 젠장, 그럼 더 가야지. 전국 최초 헬 난이도 1위가 우리 응원시에서 나왔는데 수리 타월보다 훨씬 중요해. 만비붕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수리 재료는 창고에 다시 넣어둬. 난 얼른 가봐야겠다. 그는 곧장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던전 안에 당신은 밖의 상황을 모른 채 쏟아지는 알림 메시지에 놀라고 있습니다. 보스가 죽은 뒤 던전은 10분간만 유지됩니다. 당신은 보상을 확인합니다. 정마사가 드롭한 아이템들입니다. 총 3개네요. 결정 10개와 4급 장비 2개입니다. 첫 번째는 정마도 희귀 5성 속성입니다. 피해 배율 140%, 힘식, 민첩식, 특수효과, 공격 시 적 방어력 30% 무시. 두 번째는 정령 손목 보호대, 희귀 5성 속성, 피해 배율 125%, 힘식, 체력 5, 민첩 5, 특수효과, 공격 또는 스킬 사용 시 공격 속도 40% 증가. 둘 다 희귀급 최종선 장비입니다. 시세로 개당 최소 100만 원은 하죠. 하지만 팔 생각은 없습니다. 소환수 2마리에게 줄 겁니다. 정마도는 그림자 다람쥐에게, 정령 손목 보호대는 쿵푸 팬다에게 줬습니다. 소환수도 유저처럼 장비를 찰 수 있죠. 이게 소환사의 잠재력이 높은 이유이자 돈이 엄청나게 깨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어 인벤토리의 보물 상자를 봅니다. 헬난이도 첫 클리어 전용 상자. 교과서 내용에 따르면 첫 클리어 보물 상자에서는 직업 전용 장비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기대감이 차오릅니다. 상자를 열자 결정 100회를 획득했고 장신구와 장비가 하나씩 나왔습니다. 장신구는 해일 성속 휘장, 속성은 힘, 민첩, 체력, 정신력 모두 10입니다. 기념 휘장은 극소수의 조건에서만 얻을 수 있고 게다가 휘장류 장비는 착용하지 않아도 속성이 적용됩니다. 일단 가방에 넣어두고 다음 장비를 확인합니다. 연기 반지, 소환사 전용입니다. 품질은 탁월, 일성 속성 민첩식, 정신력 20, 만화 2달, 특수 효과, 소환수가 소환사 근처에 있을 때 소환사 이동 속도 100% 증가, 부가 스킬, 연기, 계약된 소환수의 스킬 중 하나를 임시로 복사합니다. 한번 사용하면 사라지며 복사할 때마다 저장 가능합니다. 만화 100소모, 쿨타임 1시간, 연기 세트 2분의 1, 장비 설명을 다 읽고 나니 정말 끝내준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는군요. 연기 반지를 손에 끼자 정신력이 88점까지 올랐습니다. 동급 법사보다 2배나 높은 수치죠. 우선 그림자 방패를 복사해둡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죠. 그러고 나서 옵션을 뽑습니다. 잠시 시간이 흐른 뒤 옵션 창이 눈앞에 멈췄습니다.
보물찾기, 주변 보물의 기운을 감지하고 가치와 위치를 식별할 수 있음. 이 옵션을 그림자 다람쥐에게 줬습니다. 다람쥐는 오렌지색 서사 등급에서 오렌지색 서사 2성으로 진화했습니다. 던전 폐쇄까지 몇 분 남은 사이 다람쥐를 보내 보물을 찾게 합니다. 약 2분이 지나자 다람쥐 본체가 빨간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열매의 용도를 연구하기 귀찮아서 그냥 팬더에게 먹였습니다. 먹은 대로 능력이 오르는 특성이 발동해 나염과 섭취로 힘6, 화염 원소 제어력 15%를 얻었습니다. 던전이 닫히기 직전 다람쥐의 분신 3마리도 돌아왔습니다. 아까 봤던 풍령과 새송이를 가져왔네요. 한번 해본 경험 덕분인지 이번엔 다람쥐가 오자마자 팬더 입속으로 바로 던져 넣었습니다. 풍령과 새송이로 속도 20질과 바람 원소 제어력 18%를 얻었죠.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같은 종류를 많이 먹을수록 상승폭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꽤 아쉽네요. 원래 무기 100개를 사서 먹이려 했는데 그건 안 되겠군요. 던전 폐쇄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당신은 밖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조원에게 내기 결과를 확인하러 가려는데 수십 명의 기자와 촬영팀이 당신을 빈틈없이 에워쌌습니다. 입을 떼기도 전에 정장 차림의 한 청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의 제복을 본 사람들은 화동 전술대학교 사람이라며 놀랐습니다. 그가 여기에 웬일일까요?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정장 청년이 당신 앞으로 다가와 웃으며 말합니다. 문기 학생 맞나요? 화동 전술대학교 입학 담당관입니다. 혹시 전술학을 따로 공부한 적 있나요? 그가 보기에 일반반 학생이 할 난이도를 깬 건 전술적인 이유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당신은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전술 전공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지옥 난이도 던전을 어떻게 깨는지 회상해 보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전술을 배운 적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 입학처 선생님은 실망하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기색입니다. 전술을 배우지도 않고 무의식적으로 그런 조작을 하다니 약한 전력으로 강한 적을 이겨 지옥 던전을 통과했다면 이게 전술 천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체계적인 전술 지도까지 받는다면 미래의 화샤에 또 한 명의 전술 거장이 탄생하겠군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는 흥분해서 원기 학생에게 말합니다. 저와 함께 테스트 하나만 치른다면 화동 전술대학교에 특별 전형으로 입학시켜 주겠습니다. 게다가 우수 신입생 보조금도 지급하겠어요. 이 말을 듣자 현장의 학생들은 순식간에 술렁이었습니다. 자신이 대신 화동 전술대학교에 가고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당신은 듣고 나서 고개를 저으며 거절합니다. 저는 전술 전공에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전술가가 되는 것보다 직접 전투하는 것을 더 좋아하니까요. 게다가 전투하지 않으면 어떻게 레벨업을 하고 어떻게 특성을 뽑겠습니까? 그때 학원 부원장 주의가 다급해졌습니다. 특별 전형으로 간다면 그건 바로 학원의 성과가 되니까요. 어떻게 거절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의가 즉시 앞으로 나서더니 기자들 앞에서 엄숙하게 말합니다. 문기 학생, 자네의 직업과 능력을 생각하면 전술대학교가 자네에게 더 적합할 걸세. 당신은 이 부원장에 대해 전혀 좋은 인상이 없습니다. 개인 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우면서 지금까지 버틴 것. 그저 남의 공을 가로채고 주목받으려 애쓴 덕분이죠. 공치사와 함께 엘리트반만 편애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당신은 바로 자리를 뜨려 했지만 공중 로봇이 앞을 가로막더니 얘기 결상 화면을 띄웁니다. 얘기 종료. 조언 던전 시간 29분 36초. 결과 실패. 원기 던전 시간 2시간 13분. 결과 클리어. 내기 결과 원기 승리. 당신은 상대의 판돈이 237만 원 상당의 실버 저축 카드를 획득합니다. 이 광경을 본 기자들은 마치 피 냄새를 맡은 상어들처럼 달려들었고 인파 속에서 미친 듯이 조언을 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 틈을 타 인파 속에서 사라져 류보옌의 집무실로 직행합니다. 당신이 들어오는 걸 보고 류보옌은 농담조로 말을 건넵니다. 벌써 초보 던전을 다 끝난 거냐? 설마 못 깬 건 아니겠지? 그 말에 당신은 헛웃음이 나옵니다. 류보옌은 저녁 후 대부분의 시간을 군을 위한 조사 업무에 할애하느라 학원의 다른 일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점 때문에 그는 줄곧 담임 선생님으로만 남았고 더위로 승진하지 못했죠. 당신은 뜸 들이지 않고 지옥 던전을 클리어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류보옌은 처음엔 절대 믿지 않았지만
주요 언론의 보도를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류부연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기특함이 섞여 있었지만 무엇보다 당신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 말하려 하자 류부연이 손을 들어 가로막습니다. 내가 어떤 기원을 얻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옥 난이도를 클리어하게 해준 비결은 분명 가치가 엄청날 거다. 나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당신은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마음속에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류보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어지는 당신의 다음 말에 혈압이 치솟습니다. 저기 선생님, 속막을 오음지대에 가고 싶습니다. 진마군의 임시 정찰병으로 가려는데 허가증 좀 써주세요. 날이 끝나기 무섭게 류보예는 미쳤냐며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죽으러 가겠다는 거냐? 하지만 당신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류보옌이 특별 승인한 조사요원 신분증을 받아냅니다. 류보옌의 집무실을 나오며 당신은 즐겁게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오음지대에 무사히 들어가 사냥만 할 수 있다며 경험치가 엄청나게 오를 테니까요. 운이 좋으면 수보를 통해 희귀 보물 몇 개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바로 그때 당신 앞을 옷차림이 조금 흐트러진 남자가 막아섭니다. 당신은 한눈에 알아봅니다. 이 사람은 바로 능연성 성조 만피봉입니다. 만피봉은 나름 인자해 보이는 미소를 지으며 허허, 녀석 참 대단하군. 내가 설계한 지옥 난이도를 대단히 실력이 좋아. 덕분에 능연성의 이름도 널리 알렸으니 보상으로 능연성 보물 창고에서 원하는 걸 하나 골라보게. 그날을 듣자 인자하던 가짜 미소 대신 보물 창고 보상이라는 말에 당신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아무거나 하나요. 정말입니까? 저 만피보는 한 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능연성 보물 창고 안에서 당신은 예상치 못한 장비인 연기 망토를 발견합니다. 소환사 전용 타거할 일성 민첩 이시, 정실력 이시, 특수 효과. 소환수가 소환자 근처에 있을 때 소환자의 공격 속도 50% 증가, 부가 습계음, 영혼 방패,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패시브 보호막 생성, 파괴 시 1시간 후 자동 회복, 보호막 수치는 소환사 정실력, 더하기 모든 소환수 체질화 1000%, 연기 세트 2분의 1, 연기 세트의 또 다른 아이템은 척 충전 보상 상자에서 나온 연기 반지와 같은 세트에 속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소환사 전용 세트였죠. 전용 세트의 가치는 전 세계에 단 하나뿐입니다. 한 번 나타나면 다른 사람은 절대 얻을 수 없죠. 원래는 세트를 다 모을 기대도 안 했습니다. 확률이 너무 낮았으니까요. 그런데 성주 보물 창고에서 큰 선물을 받게 되었네요. 당신은 망설임 없이 망토를 집어들어 몸에 걸칩니다. 띠링! 연기 세트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연기 세트 효과. 소환수의 공격 데미지 개수가 150%로 향상됩니다. 데미지 개수가 단순의 3분의 1이나 올랐군요. 당신은 매우 만족합니다. 보상을 다 챙긴 후 성주 건절을 나와 내일 여정을 준비하러 집으로 갑니다. 인터넷으로 외출에 필요한 물품들을 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배달원이 구매한 물건들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당신은 성문 밖으로 향합니다. 성문에 도착하자마자 진마군 병사 4명에게 막힙니다. 고등학생은 혼자 성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다행히 미리 준비해둔 선생님이 승인한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엄숙하게 임무 수행 중임을 밝힙니다. 4명의 경비병은 그날을 듣자마자 안색이 엄숙해지더니 정중하게 거수경례를 합니다. 무사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가볍게 숨을 내쉬며 능연성 정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적후영과 약속한 장소로 서둘러 이동합니다. 10여 분 후 당신은 은밀한 주둔지에 도착합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그저 평범한 영병장처럼 보였지만 모래밭을 지나 깊숙한 곳에 다다르자 위험 있는 표식이 보입니다. 진마군, 에 맞서기 위해 화샤가 설립한 특수 군대죠. 당신이 가려는 적후영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음지대는 군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며 진마군의 군영이 든든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진마군 초병 2명이 당신을 보더니 즉시 멈춰 세웁니다. 정지, 신분증을 제시하라. 경비병이 당신의 신분증을 보자 한마디 한마디 읽을 때마다 목소리에 경악이 더해집니다. 웬츠, 소환사, 4레벨 고등학생 특수조사관. 당신이 진마군 척후영에 들어갈 때까지 두경 비병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척후영에 들어가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복장이 제각각인 수십 명의 청년들입니다. 절반은 각 대학의 신입생들이고 나머지는 민간 길드 회원들입니다.
그때 직마군 군복을 입은 베테랑이 다가왔습니다. 난 척후형 한대대장 허봉이다. 먼저 19번 오염지 개척에 온 걸 환영한다. 이 말을 듣자 흐트러져 있던 이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여우 모두가 보급품 상자를 받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구조 부적 한장, 19번 오염지 설명서 한장, 그리고 임시 신분증이 들어있습니다. 허본 대대장이 말을 잇습니다. 지리고 고급 나무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구조 부적을 써라. 나나 상급 대원이 처리할 테니 너희는 하급 마병들만 처리하면 된다. 모든 전리품은 직접 가져가도 좋고 궁극 포인트로 바꿔도 된다. 이 말에 나는 이들의 눈빛이 뜨거워졌습니다. 허봉이 외쳤습니다. 이제 출발이다. 팀을 짜든 단독이든 상관없다. 가기 전에 현상금 임무도 확인해라. 모두 군공으로 인정된다. 날이 끝나기 무섭게 사람들은 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10레벨 초반이라 팀을 짜는 게 효율이 좋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과는 아무도 팀을 하려 하지 않네요. 4레벨 직업인은 여기서 최악체니까요. 누군가 나지막이 수군댑니다. 저 사람 제정신인가? 4레벨이 오염지에 오다니 죽으러 온 거나 다름없지.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당신은 현상금 게시판으로 향했습니다. 팀은 생각도 안 했고 필요도 없으니까요. 오히려 척후형의 현상금 임무가 훨씬 흥미로웠습니다. 수십 개의 현상금 임무를 거의 다 훑어본 뒤 혼자 19번 오염지로 들어갔습니다. 오염지에 발을 들이자마자 그림자 다람쥐를 소환해 정찰을 보냅니다. 지시를 내리자 다람쥐가 2개의 분신을 만들어 전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람쥐 분신이 소식을 전해옵니다. 왼쪽 앞에 마물이 나타났습니다. 목표 지점을 주시하니 10레벨 시체 나귀가 다가오는 게 보입니다. 망설임 없이 쿵푸 팬더를 소환합니다. 팬더가 날렵하게 몸을 날려 재빨리 손바닥을 내지릅니다. 나귀는 반응도 못하고 가루가 되었습니다. 이 나귀 한 마리로 경험치 90을 얻었습니다. 경험치 바를 확인하니 5마리만 더 잡으면 레벨업이네요. 잠시 고민하더니 다람쥐에게 말합니다. 분신을 더 만들어서 마물을 5마리만 한 곳으로 유인해. 팬더는 마물들이 모이면 광역 기술로 한 번에 끝내버려. 30초 후 5방향에서 유인된 마귀들이 그림자 분신들을 쫓겨 한데 뭉쳤습니다. 팬더가 주먹을 불끈 쥐더니 태극 상봉관이 기술로 나귀 5마리를 순식간에 박살냈습니다. 동시에 당신은 5레벨로 올라섰고 새로운 특성 뽑기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알림음이 울립니다. 전설 등급 특성을 획득했습니다. 전장의 전설, 전장의 전설, 전장에서 공을 세운 전설적인 존재, 비교할 수 없는 전투 경험과 극에 달한 전투 기술을 보유합니다. 잠시 생각한 뒤 이 특성을 팬더에게 주기로 합니다. 특성을 부여하자 에픽 이성인 콩푸 팬더가 에픽 6성으로 진화했습니다. 피그와 타걸 등급은 5성이 최고지만 에픽 등급은 6성이 최고입니다. 전설 등급까지 단 한 단계 남았습니다. 진화에 성공한 팬더는 기본 능력치가 대폭 상승한 것은 물론 2개의 기술이 추가되었습니다. 백전노정, 쿨타임 50% 감소, 기술 소모각과 체력 소모 및 디버프 영향 80% 감소, 전설의 위명, 자신을 보완해 주변 아군 공격력 25% 상승, 공격 속도 40% 상승, 사기 대폭 상승. 이 오라를 확인한 당신은 고민할 것도 없이 연기 반지로 팬더의 오라를 복사합니다. 꼭 2개의 오라가 중첩되며 당신의 공격력은 50%, 공격 속도는 80%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기 사냥 속도가 순식간에 빨라졌습니다. 마귀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척후형 대대장 허봉은 캠프를 지키며 생체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마물의 파동은 감지하지 못해도 대원들의 상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척 진도와 문제를 즉시 기록하죠. 가상으로 구축된 지도 위에서 수십 개의 광점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속도는 제각각이었지만 유독 하나가 독보적으로 빠릅니다. 다른 이들이 수백 미터 갈 때 이 광점은 벌써 405km를 밀었습니다. 허봉은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속도는 진마군 전문 척후병보다 빠릅니다. 허봉이 눈을 크게 뜨고 광전을 가리키며 웃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곧바로 서기가 보고합니다. 전쟁학원 고3 학생 렌치입니다. 그 보고에 허봉은 멍해졌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스펙 쌓으러 온 부잣집 도련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곰주린 호랑이였던 겁니다. 그는 서기에게 당부했습니다. 저 친구를 중점적으로 봐. 지금은 일반 마병뿐이지만 레벨이 낮고 실전 경험이 적으니 엘리트급을 만나면 위험할 수 있어. 그때 꼭 나한테 바로 보고해. 한편 당신은 1시간 동안 연랩한 결과 경험치가 80%에 도달했습니다. 팬더가 마지막 나귀를 박살내는 걸 보며 당신은 배부른 소리를 내뱉습니다. 오염지에 몹이 너무 없네. 바로 그때 다람쥐 분실이 정보를 보내오자 당신은 즉시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8시 방향의 엘리트 마물출현 몬스터 위치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2개 방향으로 다람쥐 분신 12마리를 보내 전방위 수색을 시작했죠. 주변에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으면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호하게 출발해 분신의 안내를 따라 몰래 다가갔습니다. 2m가 넘는 거대한 해골 괴물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15레벨의 혈압마우입니다. 진화 전이라면 상대하기 벅찼겠지만 진화한 판다는 단숨에 해치울 수 있죠. 판다에게 처리하라고 명령하려던 찰나 누군가 선수 친 것을 발견했습니다. 곧 상황이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누군가 선수를 쳤다기보다 오히려 혈압마웅이 자신의 먹잇감을 찾은 것이었죠. 아래쪽 페어 더미 속에서 혈압마웅과 심화 3마리가 정찰팀 하나를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팀원 4명은 모두 1112레벨이었지만 혈압마웅을 상대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 직전 당신이 명령을 내리자 다람쥐가 혈압마웅을 묶고 판다가 하나씩 해치웠습니다. 건기 어린 학살을 준비하던 혈압마웅은 갑자기 목이 잡힌 듯 꼼짝도 못했습니다. 심화들이 두 여학생을 공격하려 할 때 판다가 공중에 장풍을 2번 날리자 순식간에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두 여학생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당신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란 내명그려 당신의 시선은 오직 혈압마웅뿐이었습니다. 이 녀석만 처치하면 레벨업에 필요한 경험치가 다 채워집니다. 게다가 사체는 공공포인트로도 바꿀 수 있죠. 당신이 혈압마웅을 상대하려 하자 팀원들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조심하세요. 저 녀석은 광폭 상대예요. 하지만 날이 끝나기도 전에 판다가 빠르게 돌진해 혈압마웅 앞에 도달했습니다. 손바닥을 한번 휘두르자 혈압마웅의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안구 속의 핏빛 불꽃이 즉시 꺼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혈압마웅 처치, 경험치 375획득, 레벨이 6으로 올랐습니다. 무한 골드 속성 뽑기 기회 1획득, 혈압마웅이 쓰러진 자리에는 결정석 4개와 분류 장비가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사체를 포함해 모두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팀의 리더인 백음 투자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수님,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미소를 답하며 혈압마웅의 높은 경험치를 떠올리고 은근슬쩍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엘리트 마물을 만나요? 백음 투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진작에 엘리트 마물을 만났다며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당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아끼자 그들도 눈치껏 몰려났습니다. 남은 사냥을 위해 팀원들을 데리고 갔죠. 떠나기 전 여군수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고수 오빠, 제 이름은 임비비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꼭 저기를 부르세요. 그들이 떠난 후 아이템을 확인했습니다. 혈액골 갑옷, 옷세신 전용, 레벨 제한식, 고정 속성, 방어력 10, 힘이 15, 체력 25, 입힌 피해의 20%가 보호막으로 전어. 꽤 매력적인 효과였습니다. 다람쥐가 10레벨이 되면 줄 생각입니다. 장비를 넣고 속성 뽑기를 시작하자 곧바로 금색 눈동자 문양이 나타났습니다. 통찰의 눈, 모든 정보 파악, 주변 상황 분석, 적의 은신과 의전을 간파함, 확인해보니 자신에게 아주 유용한 속성이었습니다. 당신은 즉시 속성을 부여했습니다. 잠시 후 새로운 능력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통찰의 문, 당신은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판다의 여파로 생긴 작은 구덩이에 말이죠. 순식간에 눈동자가 금색으로 변했고 그러자 구덩이 옆에 정보창이 떴습니다. 배경에 여파로 생긴 작은 흔적. 이 능력만 있다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당신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통찰의 문을 끄고 다시 길을 나서려는데 등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꼬마야,
실력이 대단하네. 벌써 엘리트 마물을 잡다니. 이 누나랑 같이 가볼래? 익숙한 목소리에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미션홀에서 봤던 거는 옷의 소녀였습니다. 궁금 포인트를 알려줬던 그녀였죠. 그녀가 웃으며 당신을 살폈습니다. 누나랑 침 매는 건 어때?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다람쥐 분신들을 정찰봉했는데도 그녀의 흔적은 전혀 못 찾았다는 것을요. 모든 감시망을 완벽히 피하다니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대답이 없자 소녀가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능 대비해서 건네파러 온 거지? 내가 마물 거점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엘리트만 10마리가 있어. 그 10마리를 다 잡으면 레벨업은 물론이고 경험치도 엄청나게 남을걸? 경험치 바가 꽉 차는 상상이 들자. 어디에요? 라고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소녀는 잠시 멍해지더니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나름 미인인데?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엘리트 마물 소식 하나에 그렇게 반응하다니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꽤 겸손한 편이었습니다. 그녀는 대단한 미인일 뿐만 아니라 지금껏 본 여자 중 최고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위험한 지역이고 상대의 실력도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경계를 늦출 수는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통찰의 눈이 있으니 그녀의 밑바닥을 볼 수 있습니다. 찰나의 순간 통찰의 눈이 발동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소녀를 타깃으로 잡자 아주 상세한 상태창이 시야 가득 펼쳐졌습니다. 원소, 직업, 희귀, 세신 다크 소울, 레벨 19, 속성, 힘 186더 쌤표 80, 체력 152더 쌤표 60, 민첩 206더 쌤표 105, 정신 174, 가로 아는 장비 보너스 수치, 스킬, 악령 키스, RB, 욕 환영보 타걸, 장비, 섀도우 단검, 에픽 차단 반지, 잠재력, 우수, 개인정보, 19세, 소속 화동 5대 어쌔신 계열, 대학교 1학년, 부친 원평추, 모침 육매, 스승 원평추, 수상, 진한 능력자 대회, 수능 전국 79회, 화동 천재 특훈 캠프 CV, 유치원 고무줄 놀이 오스, 스키읍, 폭탄 제조, 함정 설치, 계란 볶음밥, 성호, 블랙, 그레이, 화이트, 사이즈, 86배 샘표 69배 샘표 90, 신체 치수를 보자마자 입꼬리를 움찔하며 통찰에 눈을 껐다. 정보가 이렇게 상세할 줄이야. 속옷 색깔까지 나올 기세네. 전엔 정보가 안 보였는데 은폐 반지를 끼고 있었군. 하지만 통찰의 눈 앞에서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지. 그런데 의문이 생겼어. 19레벨 어쌔신 완샤우유 스탯이 엄청나게 높아. 꼭 2차 전직을 앞뒀는데 이렇게 높은 레벨에 영문대 5등생이 왜 이런 오염된 땅에 왔지? 더 좋은 곳이 많을 텐데. 표정이 어색한 걸 보고 런샤우유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왜 자꾸 누나를 쳐다봐? 내 직업이 궁금해서 그래? 정보를 보느라 너 했던 터라. 얼른 화제를 돌렸다. 아니야. 마물 거점 얘기나 하자. 런샤우유가 신기해하며 팀제안을 바로 수락하네? 이유는 아주 간단해. 전국 100등 안에 든 인재니 위험한 인물은 아닐 테고 장비나 스킬도 훌륭하니까 딱 봐도 부자 누나잖아. 부자가 나쁜 맘 먹겠어? 게다가 19레벨 실력자가 팀원을 구할 정도라면 거점 소탕이 쉽지 않겠지. 그럼 내 소개를 할게. 이름은 완샤우유. 누나라고 불러도 돼. 그녀가 눈꼬리를 흐리며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뒷말은 가볍게 무시하고 난 원키라고 해. 직업은 소환사야. 누나라는 소리를 못 듣자 그녀가 입술을 삐죽였다. 엘리트 마물 솔플 가능해? 잠시 고민하다가 응? 문제없어. 그녀가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거 다행이네. 그럼 한 명만 더 구하자. 한 명이 더 필요해? 19레벨 풀세팅 능력자가 나를 포섭하고도 여전히 어렵다고 느끼다니 엘리트 솔플이 조건이라니 거점이 그렇게나 어려워?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사찰을 마무리 정령했거든. 안팎으로 꽉 들어찼어. 난 헛세신이라서 일대다 전투는 약해. 내가 강한 놈들을 맡아도 나는 엘리트만 6마리야. 6마리라는 부분에서 힘주어 강조해 말했다. 그녀가 판단하기에 엘리트를 솔플하는 자도 최대 3마리가 한계니까 혼자 6마리를 상대하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야. 그래서 팀원이 더 필요해. 부담을 덜어주려는 거지. 그녀가 장난스레 물었다. 설마 혼자 6마리 잡게? 잠시 침묵하던 중에 전생의 스승님이 떠올랐다. 아니, 난 10명을 상대하겠다. 허세 가득한 말이었지만 그녀는 비우지 않고 눈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자신감 넘치네요. 꼬매나. 하지만 내 표정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이 됐다. 설마 진심으로 한 말이야? 일대가 전투의 난이도는 1대1과는 차원이 달라. 엘리트 6마리를 동시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란샤휴는 회상에 잠겼다. 자신의 6레벨 시절에는 초보 던전에서 고생했지. 엘리트 6마리는커녕 한 마리도 벅찼으니까 그녀의 질문을 듣고 너도 진지하게 생각해봤다. 6레벨이 된 지금 판다의 힘은 163이다. 엘리트 마물 정도는 한 방이면 충분하겠지. 랑장의 기술을 쓰면 2마리도 거뜬하지만 6마리를 동시에 상대하며 승률이 조금 떨어지겠지. 대략 99% 정도랄까? 그 말을 듣자마자 그녀가 내 이마에 손을 얹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그녀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어린애라도 잊지 못할 소리였다. 그녀가 콧방귀를 뀌었다. 허세 부리면 못 써. 얘야, 내가 웃으며 말했다. 어디 직접 확인해 볼래? 그녀가 팔짱을 끼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좋아, 한번 해보자고. 그런데 말이 끝나자마자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 두 사람은 즉시 돌아봤다. 여학생 2명이 겁에 질려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고 옷은 피로 붉게 물들었다. 그들은 간절히 빌었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뒤에 마물들이 있어요. 엘리트들이 아주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거점에 마물들이 나온 건가? 그녀는 차마 외면 못하고 앞으로 나서려 했다. 실력을 증명하고 싶다며 저놈들 상대로 보여줘. 날이 끝나기 무섭게 내가 그녀의 어깨를 잡고 강하게 앞을 가로막았다. 원샤우가 의아해하며 뒤를 돌아보자 당신의 표정은 유독 차분해 보였습니다. 눈동자 속에는 금빛이 번득이고 있었죠. 목표의 정체를 꿰뚫어 본 결과 노칭 인류 진마군 임시시조. 실제 정체는 마물정의 바키나 엘비20. 눈앞에 있는 두 소녀는 예외 없이 이미 목숨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들 앞에 서 있는 변장한 2마리의 마물은 20레벨 마물 정의 바피마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그 능력은 매우 기괴하고 예측 불허하죠. 바피나 LB20 타입 정예급 마수, 속성 힘 100, 체력 70, 민첩 70, 정신 140 특성 사체의 가죽을 뒤집어쓴 자신을 가죽 안으로 녹여내어 목표의 외모를 완벽하게 대체합니다. 스킬 파각 강타, 가죽 복구, 모막, 다른 마물들에 비하면 바피마의 전투력은 평범해 보이지만 군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피마로 인한 사상자 수는 모든 마물 정예 중 가장 많습니다. 외모를 바꾸는 능력이 너무 위협적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바피마는 마물 정예 중 지능이 가장 높고 인간을 흉내내는데 능숙합니다. 다른 성인이라면 바피마의 곁으로 쉽게 유인당해 무방비 상태에서 전력의 강타를 맞고 죽거나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지금 두 바피마는 여전히 연기 중입니다. 중상을 입은 여성의 역할을 연기하며 가냘프고 힘없는 척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원샤우의 반응도 느린 편은 아니었지만 이제 겨우 대학교 1학년이라 오염지대에 들어온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를 가로막은 직후 그는 즉시 문제를 감지했습니다. 두 여학생 모두 심한 부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여러 마물의 정예들 사이에서 탈출했을까요? 그는 고개를 돌려 당신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무방비하게 그들에게 다가갔기 때문이죠. 그는 엽서로 푸른 단검을 움켜쥐고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무슨 상황이라도 발생하면 최대한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서였죠. 당신은 담담하게 걸어가 두 여학생 근처에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안심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디를 다쳤는지 보여줄 수 있나요?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두 여학생은 구원받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처를 확인하겠다는 당신의 요청을 듣고 당신이 치료를 해주려는 줄 알고 추호의 의심도 없이 그중 한 명이 몸을 옆으로 돌려 옷을 걷어 올리고 허리 피부를 드러냈습니다. 여기가 너무 아파요. 빨리 좀 봐주세요. 그는 당신에게 어서 가까이 오라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아니요. 상처는 거기가 아닙니다. 두 바피마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 말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듯 보였죠. 당신은 그의 목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여기 있네요. 날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바피마의 그림자 속에서 그림자 다람쥐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다람쥐 손의 정마도가 붉게 번쩍였고 당신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따라 혈선이 그어졌습니다. 다음 순간 바피마의 머리가 날아갔습니다. 나물정이 처치. 바피마 처치 경험치 500. 레벨 7분의 6, 100분의 103.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마치 음식을 주문하듯 상대방의 목을 찍자마자 다음 순간 상대의 머리와 몸이 분리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한 원샤우유는 순간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죽이다니 판단착오로 사람을 잘못 죽일까봐 두렵지도 않은 걸까? 겉모습만 봐서는 정말 살아있는 사람과 똑같았고 심지어 연약한 여학생이었는데 당신은 죽이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소환수가 보여준 실력 또한 그가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림자 속으로 이동해 기습하다니 그야말로 암살자의 신기라고 할 수 있었죠. 스킬 등급은 최소 영웅급 이상일 겁니다. 그 자신도 암살자였기에 암살자 스킬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순간 부러운 마음까지 들 정도였죠. 영웅급 이상의 스킬을 가진 소환수라니 이것이 당신의 히든카드인가요? 실력이 결코 약하지 않군요. 한편 한 마리의 바피마가 쓰러지는 동안 다른 한 마리는 반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말 몇 마디 나누자마자 손을 쓰다니 누가 마무리인지 모를 지경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반격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람쥐가 공격한 직후 두 마리의 그림자 분신이 다른 바피마의 그림자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다람쥐의 분신은 분신 스킬만 높을 뿐 그림자 습격 같은 다른 스킬은 사용 가능했습니다. 분신은 본체 공격력의 80%를 가졌지만 만반의 준비를 위해 당신은 미리 다람쥐에게 두 분신을 숨기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죠. 전설적인 명성의 오라가 두 개나 있어 분신들 역시 오라에 공격력 보너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방비 상태의 바피마는 체력이 70에 불과해 마치 썩은 나무처럼 단칼에 베어 나갔습니다. 바피마 처지 경험치 500 역시 20레벨 마물종에답게 두 마리의 경험치 1000점 경험치 바가 절반 가까이 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오음지대에 온 진정한 목적인 레벨업 속도죠. 두 바피마의 머리 없는 시체가 쓰러지고 그들의 진짜 본 모습이 고무인간 같은 몸이 드러났습니다. 원샤뷰가 다가왔습니다. 결과를 예상했음에도 여전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둘 다 바피마였네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알아낸 거예요? 그러고는 그 도안으로 흥미진진하게 당신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어린 흥녀처럼 예리하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죠. 진짜 수단이은 통찰의 안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원샤우와 모든 비밀을 공유할 만큼 친밀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통찰의 안을 사용하기 전에도 확실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긴 했습니다. 마물은 도망치지 않기 때문에 도망치는 인간을 흉내낼 때 큰 허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도망칠 때의 다리 움직임이나 살려달라는 감정 표현 등이 인간과 확연히 달랐죠. 이것은 류바이엔의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물론 50% 정도의 판단 근거일 뿐이지만 통찰의 안으로 확인을 거치고 나니 순식간에 100%의 확신이 생겼던 겁니다. 답을 미리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니 자신감이 넘칠 수밖에요. 답이 있는데 못 베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이 말한 그 이상 징후들만으로도 원샤우는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당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을 돌렸습니다. 볼 좀 있어요? 당신은 바닥에 널브러진 바람 빠진 풍선 같은 두 사람 가죽을 보았습니다. 원샤우는 당신의 뜻을 이해하고 배낭에서 화염석 하나를 꺼내 그 위에 던졌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타오르며 두 가죽을 화장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가져. 우리 실력을 한번 겨뤄볼까요? 됐어요. 소환수 능력을 이미 봤는데 비교하는 건 당신에게 불공평하죠. 원샤우가 옅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동생, 난 사람 괴롭히지 않아요. 소환수 능력은 괜찮지만 속성이 좀 부족하네요. 더 노력해야겠어요. 힘내라 꼬마야. 그녀는 위로하듯 당신의 어깨를 다독였고 당신은 어이가 없어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했죠. 연상녀의 기세는 정말 대단하네요. 하지만 당신의 소환수가 한 마리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주 큰 오산입니다. 이때 르한샤우가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가자. 우리 둘이서 마물 거점에 한번 도전해보자. 그녀는 다람쥐의 분신 기술을 이미 봤기에 당신에 대한 신뢰가 꽤 생겼습니다. 당신 역시 그 마물 거점이 무척 기대됐죠. 르한샤우를 따라 두 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곳을 떠나 19번 위험지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공기 중에 옅은 잿빛 안개가 짙어졌고 지면에는 생기라고는 전혀 없었으며
온통 부패한 폐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숲을 지나 당신은 루안샤우유를 따라 나기가 자욱한 어느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19번 오영지는 원래 관광지였습니다. 이 관광지 안에 있던 사원은 이제 마물들의 거전이 되었죠. 사원의 크기는 제법 컸고 정문 주변에는 하급심하 몇 마리가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루안샤우유가 마지막이 말했습니다. 기억나? 분실 물자를 찾는 그 현상금 임무 말이야. 당시 임무 접수처에서 그녀가 수락했던 것입니다. 기억력이 나쁘지 않은 당신은 고개를 끄적였습니다. 유한샤후는 이번 여정의 주행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그 본실된 물자는 원래 동무성으로 운반되던 특수 물품이었어. 운송 중에 오염지가 확산되는 바람에 운송 요원들이 마눌에게 습격당했고 물건들을 이곳에서 잃어버리게 된 거야. 그 말에 당신의 안색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동무성으로 운반되던 특수 물품이라니. 동무성은 화동구역에서 가장 크고 자원이 풍부하며 무장력이 가장 강력한 대형 중심 도시입니다. 풍요롭다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김술성보다 수십 배는 더 강력했죠. 심지어 화동 지역 최고의 명문인 화동 5대 대학도 동무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체 어떤 특수 물품이기에 다른 곳에서 동무성까지 보낼 가치가 있는 걸까요? 게다가 이 임무는 군부에서 군공 500정이라는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 당신의 호기심이 단번에 자극되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물자들이 바로 이 사원 안에 있다는 건가요? 유한샤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죠? 당신은 그녀가 알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임무에는 본실 물자라고만 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물자의 출처까지 꿰뚫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그녀는 화동부대의 학생이고 원래 동무성 출신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바로 이것을 노리고 왔다고 의심했죠. 유한샤후의 곱고 아름다운 얼굴에 갑자기 장난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나라고 불러봐. 그럼 가르쳐줄게. 대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어찌 이런 일로 자존심을 팔겠습니까? 적어도 뭔가를 더 얹어줘야죠. 물자의 내용물 따윈 나중에 들어가서 통찰의 문으로 보면 다 알 텐데요. 당신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되죠. 정말 안 궁금해요. 유한샤우는 더 유혹해보려 했지만 당신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딱히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어 그녀는 사원 쪽을 가리켰습니다. 사원 정문으로 들어가며 동쪽과 서쪽의 뜰이 있어 각각 6마리 이상의 마물 정예가 있고 일반 마물들도 꽤 있어. 당신은 그녀의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두 뜰은 확실히 밖보다 마귀가 강했습니다. 당신과 루안샤우유는 한쪽씩 맡아야 할 상황이었죠. 루안샤우유가 진지하게 권했습니다. 내가 지원하러 갈 때까지 못 버틸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떠나자. 팀원을 새로 구할 기회는 아직 있어. 그녀가 본 그림자 다람쥐의 실력으로는 당신 혼자서 마물대를 막아내기에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마물대가 있다는 말을 듣자 당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 걸어다니는 경험치 덩어리잖아. 나물 정예가 그렇게 많다면 다음 레벨을 위한 경험치도 걱정 없겠군요. 당신은 서둘러 말했습니다. 지금 여길 떠나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제 뺨을 때릴 겁니다. 유한샤후는 입을 가리고 살짝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한번 해보자. 공격하기로 결정하자. 그녀는 곧바로 진지해졌습니다. 손에는 어느새 어두운 잿빛 에너지구가 나타났고 그것을 사원 정문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난 왼쪽, 오른쪽이야. 날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니 사원 정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에너지구가 있던 자리였죠. 유한샤후의 손에 짧은 봇이 나타났고 어두운 빛이 반짝이자 문 앞에 신하들이 수많은 조각으로 잘려나갔습니다. 예어 그녀는 당신에게 응원의 눈빛을 보내며 왼쪽 뜰로 돌진했습니다. 양쪽 뜰 중에서 왼쪽의 마귀가 더 강했기에 그녀가 먼저 강한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도 지체하지 않고 몸을 일으켜 걸어갔습니다. 마음속으로 염원하자 쿵푸 팬더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진짜 전력이었죠. 오른쪽 뜰에 있던 10여 마리의 마물들이 이때 왼쪽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진입한 루안샤후유를 포위하려던 것이었죠. 하지만 팬더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백학전시의 자세로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10여 마리의 마물 중 6마리는 마물 정예였습니다. 다행히도 이 6마리는 모두 혈안마였습니다. 혈안마에게 상처만 입지 않는다면 그리 위험할 건 없었죠. 당신이 명령했습니다. 다람쥐야,
넌 싸울 필요 없어. 분신들을 보호해 주변에 보물이 있는지 찾아봐. 다람쥐는 기뻐하며 두 앞발을 번쩍 들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웬일인지 보물 찾기 속성을 얻은 뒤로 다람쥐는 보물 수확에 훨씬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치 전투는 그저 일일 뿐이고 보물 찾기가 진짜 삶인 것처럼 보였죠. 이어 다람쥐는 4개의 그림자 분신을 소환해 사원 방향으로 빠르게 보냈습니다. 뜰에서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6마리의 혈안마와 8마리의 심화가 팬더를 포위하려던 찰나 움직임이 갑자기 둔해졌습니다. 쿵푸 팬더는 몸집이 둥글둥글했지만 동작은 매우 유연했습니다. 양쪽 공발바닥의 움직임이 물 흐르듯 매끄러웠죠. 먼저 운수를 뻗치자 속도를 늦추는 기운이 혈안마들을 전부 감싸 안았습니다. 이어 두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성공관이를 시전했습니다. 강력한 태극 내경이 뿜어져 나오자 정면에 있던 4마리의 신하가 형체도 없이 으깨져 바닥에 고기 반죽처럼 퍼졌습니다. 시바선 사처치, 경험치 360획득, 레벨 6억 1570만 3100, 가뿐하게 얹힐 마족 엘리트 중 3마리만 널정하고 나머진 파동에 휘말려 중상을 입었군. 아쉽네. 동료의 부상은 건폭화를 안 깨우나봐. 판다 한 마리가 6대 1, 심지어 압도적이야. 그때 파공음이 들리더니 혈안마가 기습을 시작했어. 갈비뼈를 뽑아 골살을 만들더니 판다에게 날렸지. 판다가 피하며 골살을 챘어. 그걸 다른 혈안마에게 던졌지. 속도가 너무 빨라. 반응조차 못했어. 혈안마의 스킬이 오히려 제 동료를 잡았네. 혈안마 LB15 쳤지. 경험치 375획득. 건폭화 없는 혈안마는 이 빠진 호랑이지. 판다가 번쩍이더니 마족들에게 돌격해 방패째로 내리쳐서 혈안마를 즉사시켰어. 분노한 적들이 반격해 판다는 다 받아쳤지. 2분도 안 돼서 마족 6마리랑 심화 8마리가 전부 고기 떡리가 됐어. 팅 7레벨로 상승. 무한 골드 옵션 뽑기 획득. 그 시각 정찰 캠프 의원들이 데이터를 계속 살폈지. 19구역 개척 상황을 기록하며 지도 모델 옆에서 대장 화봉이 걱정해. 19구역 대체 왜 이래? 18구역보다 배나 느리네. 정찰병 수십 명이 하루 종일 겨우 30%도 못 채웠다니. 그나마 온기 너뿐이네. 그때 담당 요원이 소리쳤어. 대장님, 이것 좀 보세요. 화봉이 긴장하며 무슨 일이야? 원기가 엘리트를 만났나? 위치 찍어. 당장 갈 테니까. 요원이 고개를 저었지. 표정은 놀란 기색이야.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이. 허봉이 얼른 다가가자 요원이 침을 삼키며 말했어. 인식표를 보니까 원기 선수 벌써 7렙이에요. 허봉은 어이가 없었지. 그래서 핀잔을 줬어. 호들갑 좀 떨지 마. 난 또 뭐라고. 7레벨이 뭐 어때서? 그러다 문득 깨닫고는 안색이 확 변했지. 7레벨? 아까 5렙이라며. 허봉이 요원을 가리키며 잘못 보고한 거 아니냐며 다그쳤어. 겨우 2시간 만에 엽이라고? 자기 수능 때만 해도 하루 엽도 엄청 빠른 건데? 요원이 억울한 듯 반복했어. 정찰대 합류할 때 4렙이었고 개척 시작 1시간 뒤에 5레벨이 됐거든요. 근데 2시간 좀 지나서 또 2단계나 올라서 벌써 7레벨이에요. 허봉은 숨이 턱 막혔어. 기계가 고장난 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수치였지. 3시간 만에 산업이라니. 이 속도라면 허봉이 다시 놀라며 엘리트랑 안 싸운 건가? 요원이 쓴웃음을 지었어. 이 효율을 보면요. 만난 건 물론이고 여러 마리 잡았을 거예요. 허봉의 표정이 굳었지. 요원이 이유를 설명했어. 엘리트를 안 잡았다며 일반 몹을 58마리나 연속으로 잡아야 엽인데 소환수 체력으로는 그런 강도는 불가능해요. 몹밀도로 보건대 제 짐작에는요. 엘리트 7마리는 잡았을 겁니다. 이 엄청난 소식에 옆 직원들도 훔쳐봤지. 허봉은 할 말을 잃고 한숨만 내쉬었어. 겨우 저 레벨에 그런 전투력이 있다니 대체 정체가 뭐야? 허봉은 즉시 정찰 등록 담당자에게 연락했지. 빨리 좀 알아봐. 어디 출신이야? 정찰대 등록된 원기 말입니까? 그래, 맞아. 신분이 뭔지, 누가 들여보냈는지 정보 확인해. 허봉은 몹시 의심스러웠어. 어느 고수가 키운 천재 아냐?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50대의 장교가 들어왔지. 카리스마가 넘쳐서 포스가 대단했어. 허봉이 놀라며 단장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나타난 사람은 화동군 북단 단장 상정평이었지. 정찰대 소속은 아니지만 화동군의 핵심 거물이야. 허봉이 거수경례를 하자 상정평이 손을 저었어. 개인적인 일이라며 자리에 앉았지. 상정평이 입을 뗐어. 부상으로 전역한 전우가 부탁 한 번 안 하더니 오늘 제자 좀 봐달라고 하네. 그래서 서둘러 왔지. 허봉이 레아해하며 물었어. 우리 정찰대에 있나요? 상정평이 끄덕이며 오늘 오염지 개척팀에 있어. 걔 전우 학생인데 이제 사렙이래. 젊은 혈기에 위험한 짓 할까봐 걱정되니까 꼭 안전하게 돌려보내 달래. 그 레벨을 듣자 허봉의 안색이 확 바뀌었지. 사렙에? 설마 우야인가? 그가 조심스레 물었어. 그 학생 이름이 혹시 원기라고 하네. 전쟁 아카데미 고3 학생이야. 상정평이 걱정하며 물었어. 괜찮지? 허봉의 눈이 휘둥그레졌지. 진짜 그 녀석이네. 허봉의 표정을 보고 상정평이 당황했어. 무슨 일 생긴 거야? 그는 류보연의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왔는데 설마 늦은 건가? 허봉은 말문이 막혀서 일단 이것 좀 보시죠 했어. 상정평을 모니터실로 데려갔지. 등록 담당자를 지나치며 허봉이 말했어. 원기 조사는 됐어. 누군지 알았으니까. 그 말에 상정평의 눈썹이 꿈틀거렸지. 조사는 왜? 그건 보통 전사했을 때 유족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 설마 진짜 죽은 거야? 위풍당당하던 상정평이 자책하며 한숨을 쉬었어. 허봉은 그를 모니터 앞으로 안내해 원기의 정보를 띄우게 했지. 소환사 원기 7레벨. 상정평이 멍해지더니 허봉에게 손을 저었어. 아니, 이 친구 말고 내가 찾는 애는 4레벨이야. 허봉이 잠시 침묵하다 말했어. 단장님, 얘 맞아요. 딱 3시간 전까지만 해도 분명 4레벨이었거든요. 상정평은 침묵했다. 오음지대 솔풀 3시간 만에 3레벨 업이라니. 이런 천재를 내가 돌봐야 한다니. 아니, 그가 이제 겨우 4레벨인데 어떻게 오음지대의 마무를 이긴 거지? 파티 중입니다. 직원이 보고했다. 대부분의 시간은 솔풀이었고 방금 전에서야 다른 사람과 파티했습니다. 허봉이 흥분하기 시작했다. 진짜입니다. 단장님. 그는 천재 중에 천재예요. 어서 귀띔 좀 해주세요. 이런 천재를 가르치다니. 단장님의 그 전우는 대체 누구입니까? 상정평은 조금 멍해졌다. 그의 옛 전우 유보연은 부상으로 전역한 뒤 고등학교에서 규편을 잡았고 지게도 줄곧 오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이런 근호를 키워냈단 말인가. 허봉이 또 무언가 생각난 듯 상정평에게 지도를 보여주었다. 단장님. 여기 전략판을 보십시오. 원기가 혼자서 사냥하는 걸 보시면 개척 속도가 다른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이미 19호 오음지대 깊숙이 진입했습니다. 이건 최정예 선봉 정찰병 수준입니다. 화동군의 단장으로서 상정평은 이 개척 속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잘 알았다. 상정평의 눈이 갑자기 빛나더니 흥분하며 손뼉을 쳤다. 알겠어. 이제 알겠군. 이건 노유가 학생을 봐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야. 우리 화동군에 인재를 보내준 거였어. 상정평은 흥분해서 왔다 갔다 했다. 노유는 우리 군에 인재가 부족한 걸 어찌 알았을까? 역시 노유답군. 마음속으로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있었어. 허봉이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낮게 속삭였다. 단장님, 이건 저희 정찰대에서 발견한 인재입니다. 상정평이 순식간에 엄숙해졌다. 어느 부대인지는 따지지 마라. 어느 팀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 아이를 우리 화동군에서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거다. 다른 한편 당신은 깊은 얼굴로 자신의 경험치 바를 보았다. 레벨 7, 1080년 4월 300. 그 마물 무늬는 레벨업에 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치도 매 분의 1이나 더 남았다. 동시에 다람쥐가 떨어진 아이템을 주워왔다. 무려 희귀 등급 스킬인 강철 골격이 있었다. 전사 스킬복 15레벨 사용 가능. 방어력을 대폭 증가시킨다. 이론상 판다가 15레벨이 되면 배울 수 있지만 아직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정말 15레벨이 되었을 때 희귀 등급 스킬이 부족하진 않을 거라 확신했다. 그래서 스킬북을 그냥 판다에게 먹였다. 판다가 입을 크게 벌려 오독오독 씹더니 한 입에 삼켜버렸다. 먹는 대로 보신하는 법. 강철 굴격 섭취로 체질 사증가. 병기 피해 15% 감소. 이어 당신은 7레벨 속성을 뽑기 시작했다. 잠시 후 금빛 찬란한 속성 창이 눈앞에 멈췄다. 황금 전설 등급 속성 공허 샛물을 뽑았습니다. 공허 샛물은 끝없는 공허 속에 살며 만물을 초월하는 적응력과 특수성을 갖춘다. 공허 속을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다.
가장 상세한 교과서에서조차 공화에 대한 묘사는 아주 짧게만 적혀 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은 끝없는 공화는 세계 밖에서 기원하며 영원한 심연만큼이나 신비롭고 강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류는 진짜 공허 생물을 본 적이 없다. 이 때문에 당신은 잠시 고민에 빠졌다. 이 속성을 누구에게 주어야 할지 몰랐다. 판다는 이미 전사 근접 딜러로 포지션이 확실하고 다람쥐는 암살자로 키울 수도 있고 보조 정찰이나 보물 찾기에 집중할 수도 있다. 이 두 소환수만으로도 이미 훌륭했다. 굳이 불확실한 도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였다. 당신은 하나 남은 소환수 공간 3분의 1을 보았다. 소환수 한 마리를 더 계약할 수 있는데 어디서 계약하면 좋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진마군 보물구를 목표로 정했다. 군공 1000점당 진마군의 보물구에서 물건을 하나 고를 수 있다. 군부의 보물구라면 좋은 소환수도 분명 많을 것이다. 군공을 충분히 쌓는다면 어쩌면 적합한 세 번째 소환수를 직접 고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당신은 공허 생물 속성을 잠시 보류하고 군공을 벌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다른 마당 완소유는 이미 마물의 절반을 해치웠다. 이 정도면 이미 매우 빠른 속도였지만 그는 더 서두르고 싶었다. 원기 쪽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군. 조금만 더 서두르자. 그쪽에서 받치지 못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암살자의 가장 큰 단점은 광역기가 적다는 것이다. 몰려드는 신하와 마물 정예들의 공격에 그는 최대한 한 놈씩 베어 넘길 뿐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견문질에 다람쥐 한 마리가 포착되었다. 그 그림자 다람쥐는 옆에서 코를 킁킁거리며 어떤 냄새를 맡고 있는 것 같았다. 완소유는 이 모습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다. 설마 언기가 벌써 버티지 못해서 다람쥐를 보내 도움을 청한 건가? 그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다람쥐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사원 깊숙한 곳으로 달려갔다. 그는 전혀 상상도 못했다. 그가 보기에 당신의 가장 강력한 소환수인 그림자 다람쥐가 사실은 당신이 보물을 찾으러 보낸 것뿐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때 동쪽 마당 문막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완소유는 앞에 마물을 밀쳐내고 경계하며 밖의 움직임을 살폈다. 다른 마물들이 포회하러 오는 것인가? 하지만 다음 순간 마당 입구에 나타난 모습에 그는 깜짝 놀라 외쳤다. 원기,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이제 고작 2분 지났는데 오른쪽 마물을 상대해야지. 여긴 왜 온 거야? 설마 하는 대담한 추측이 완소유의 머릿속을 스쳤다. 그는 공중으로 도약해 두세 걸음 만에 내 곁에 내려앉았다. 의문에 가득 찬 질문에 넌 웃으며 다 죽이고 왔다고 답했다. 대담한 추측이 사실로 확인되자 완소유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더욱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고지어 내 곁에 쿵푸 팬더를 보더니 뿜어져 나오는 기운만으로도 에피급에 뒤지지 않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생각지도 못했다. 에피급 다람쥐 외에도 또 다른 에피급 소환수가 있을 줄은. 레벨 10도 안 된 상태에서 에피급 소환수가 둘이라니. 완소유의 견문으로 봐도 소환사 중 손꼽히는 구성이었다. 완소유는 널 빤히 쳐다봤다. 먹잇감을 발견한 고양이처럼. 하지만 건너편엔 마물이 10여 마리나 남았고 완소유는 연구하고 싶은 마음을 접었다. 내가 합류한 뒤 두 사람은 마당의 마물을 빠르게 정리했다. 한 번도 채 걸리지 않아 현장의 마물들은 모두 몰살당했다. 팬더는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15레벨 혈하나 3마리를 먼저 처치했다. 1125점의 경험치 덕분에 7레벨 경험치 바가 순식간에 꽉 찼다. 두 사람은 곧바로 전장의 모든 전리품을 수거했다. 15레벨 장비 2개와 스킬북 1권, 그리고 몇 가지 재료들. 완소유는 하나도 챙기지 않았다. 너도 사양하지 않았다. 전실이 우수 장비인 부자라. 이런 건 눈에 안 차는 게 당연했다. 넌 전부 배낭 속에 집어넣었다. 하지만 잃어버린 물자들은 두마당 어디에도 없었다. 완소유는 사찰 깊숙한 곳을 보았다. 계속 가자. 내가 답하려던 찰나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다람쥐의 그림자 분신 2개가 당했다. 비록 그림자 분신일 뿐이지만 능력치가 80은 넘는 상태였다. 은신 능력까지 고려하며 분신을 차치할 정도의 적은 최소한 평범한 엘리트는 아닐 것이다. 완소유가 이를 보고 경고했다. 엘리트 마물이 밖을 지킬 정도면 안쪽 적은 만만치 않을 거야. 먼저 내부 상황을 정찰해볼게. 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다. 오염된 땅에는 변수가 너무 많았다. 미리 정찰하는 건 나쁠 게 없다.
완소유는 정찰용 하나를 꺼내 사찰 깊숙한 곳으로 던졌다. 이것 역시 엄령 자객의 전용 스킬이다. 드론과 비슷하게 개인 패널에 실시간 화면을 띄운다. 정찰령은 마당을 지나 긴 계단을 거쳐 사찰 중앙에 도착했다. 가장 먼저 잃어버린 물자들이 보였다. 물자를 보관하던 용기는 이미 박살났고 수많은 재료와 도구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 다음 순간 거대한 검은 기병의 모습이 나타났다. 넌 미간을 찌푸렸다. 화면 속 거대하고 건장한 검은 기병은 낡고 부식된 갑옷을 걸치고 장창을 든 채 툭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붉은 눈빛만이 형형하게 빛났다. 특히 기병이 탄 괴수는 매우 기이했다. 외형은 용암과 닮았고 잿빛 마귀를 내뿜고 있었다. 이게 바로 거점임을 직감한 넌 즉시 정찰을 시작했다. 저주받은 기사 LB30 특수 엘리트 힘 280, 체질 260, 민첩 180, 정신 80 특성 저주의 호. 적에게 명중시 해제 불가능한 무작위 저주를 부여한다. 스킬 다크 차지, 혼소천군, 장창 관통, 특수 엘리트, 일반 엘리트보다 한 단계 높은 존재다. 심연에 우엄되어 이곳에서 죽은 지구의 능력자들이다. 아무래도 생전에 화동 지구의 기사였던 모양이다. 완소유가 추측했다. 아마 이 물자들을 호송하던 사람이겠지. 생전에 화동 지구 물자를 호송하다가 죽어서 이성을 잃고도 지키고 있는 거야. 심연에 오염되지 않았더라면 고위 기사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넌 그의 탈것을 가리켰다. 그것 역시 25레벨 엘리트 마물이었다. 부패한 것수 LB25 유형 엘리트 마물, 속성 힘 180, 체질 150, 민첩 200, 정신 50, 스킬 구리치기, 분술 타격, 전속력 돌진, 탈것마저 25레벨 엘리트 마물이라니. 기사와 탈것의 조합은 종합 실력이 1 더하기 1 그 이상이었다. 흥미롭게 지켜보던 중 저주받은 기사가 정찰령을 발견했다. 창을 한번 휘두르자 정찰 화면이 끊겼다. 완소유는 미간을 찌푸리며 널 보며 말했다. 이 정도 특수 엘리트는 이론적으로 구조 요청을 해야 해. 하지만 구조 요청을 하면 보상과 공적은 우리 몫이 아니게 되겠지. 넌 전의를 잃지 않았다. 눈동자에 금빛이 번득였다. 할만해. 이미 약점을 찾았어. 그 말에 완소유는 깜짝 놀라 물었다. 방금 슬쩍 보고 벌써 약점을 찾았다고? 넌 헛기침을 두어 번 하더니 태연하게 조사과 소속이라 경험이 좀 많을 뿐이라고 답했다. 의아하긴 했지만 조사과라는 말에 완소유도 납득했다. 예어 그녀는 기사의 약점이 뭐냐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울었다. 방금 그 찰나의 순간 넌 통찰의 문으로 상세 정보를 파악했고 약점을 분석해냈다. 넌 약점은 바로 탈것에 있다고 요약했다. 부패한 거수는 원래 기사의 탈것이었지만 마물로 변하면서 생전의 기억이 사라졌다. 즉 탈것과 기사의 호흡이 예전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다. 완소유는 입을 살짝 벌린 채 선생님 말씀을 듣는 학생처럼 귀여운 표정을 지었다. 넌 다람쥐를 팬더 머리 위에 올렸다. 기사와 거수라 가정하고 시연하며 설명했다. 전투가 시작되면 너와 내가 좌우로 나뉘어서 기사와 탈것을 각각 공격하는 거야. 기사는 내 공격을 받으며 너에게 복수하려 들 테고 부패한 거수는 내 공격을 받으며 우선적으로 나를 공격하겠지. 이성을 잃은 나물들의 본능이야. 내 말이 끝나자 교구제 역할을 하던 다람쥐와 팬더가 떨어졌다. 좌우로 따로 선 모습에 완소유도 의도를 파악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이런 식이구나. 기사와 탈것이 분리되면 전투력이 크게 떨어지겠어. 넌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내가 기사를 맡고 내가 거수를 상대할게. 하나씩 격파하는 거야. 좋아. 완소유가 흔쾌히 운했다. 동시에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널 보았다. 잠깐, 25레벨 엘리트 마물을 혼자서 감당할 수 있겠어? 넌 웃으며 걱정 말라고 했다. 넌 이미 부패한 거수를 파악했으니까. 전부 순수 힘 기반의 근접 스킬들이야. 힘 기반의 근접형은 판다 앞에서 접수가 안 되지. 전수를 확인한 뒤 너와 루안 서부우는 나란히 계단을 올라 사원 중앙에 도착했어. 사원 근처 전체에는 저주받은 기사와 그 탈거뿐이었지. 마물 쫓아감이 이곳엔 접근하지 못했어. 마주치자마자 너희는 저주받은 기사의 시선에 고정됐어. 더 다가오는 자는 죽이겠다. 기사가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지. 하지만 의지만큼은 매우 확고해 보였어. 손에 든 부서진 장창이 너희를 향했지. 넌 한숨을 내쉬며 빠르게 말했어. 난 왼쪽, 넌 오른쪽.
후안 샤오가 고개를 끄덕였어. 침입자여. 기사가 포효하며 가장 강한 루안 샤오에게 돌격했어. 부패한 글수가 빠르게 돌진하자 사원 주변 지면이 떨리기 시작했지. 바닥 타일이 끊임없이 부서져 튀어올랐어. 넌 급히 외쳤어. 지금이야. 공격 범위를 좁혀서 탈 것만 공격해. 기사는 절대 건드리지 마. 판다가 명령을 받자마자 상봉괴의 기술을 날렸어. 이 전술의 핵심은 탈것과 기사를 동시에 치지 않는 거야. 안 그러면 둘 다 이 어그로를 끌게 되거든. 그때는 동료가 도와준다고 해도 어그로를 되찾아올 수 없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상봉괴의 기술이 범위를 좁혀 부패한 괴수의 꼬리에 정확히 꽂혔어. 아니나 다를까? 부패한 괴수가 분노하며 포효했고 고개를 돌리려 했지. 그때 루안 샤오의 비도 사면발이 저주받은 기사에게만 명중했어. 괴수의 어그로는 끌지 않았지. 기사는 그녀를 쫓으려 했어. 기사와 괴수는 원래 죽은 뒤 마무리된 거라.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지. 오직 본능에 따라서만 움직였어. 이 의견 차이가 둘 사이를 갈라놓았지. 기사는 분노하며 탈것에서 뛰어내려 단독으로 루안 샤오를 추격했어. 그리고 부패한 괴수는 성공적으로 몸을 돌려 너에게 맹렬히 돌격해왔지. 이 모습을 본 루안 샤오는 짙은 기색을 보였어. 너의 계책이 통했다는 증거였으니까. 탈것을 잃은 기사는 그저 창술사에 불과했어. 동작까지 느려진 상태라 그녀의 높은 민첩성을 이용하며 충분히 상대하거나 처치할 수 있었지. 그녀가 화려하게 움직이며 싸우던 중 무의식적으로 너쪽을 힐끗 봤는데 눈동자가 순식간에 커졌어. 부패한 괴수가 판다에게 돌진 중이었거든. 하지만 판다는 피하지 않고 두 손으로 원을 그리며 들어 올렸어. 우연의 태극 내경이 괴수의 공격을 허공에 휘두르게 만들었고 순식간에 중심을 잃게 했지. 판다는 몸을 빠르게 회전하며 그 힘을 연기용에 반격했어. 왼손 바닥이 전광석화처럼 괴수의 가슴을 강타했지. 강력한 내경에 상대의 힘까지 더해지니 괴수는 그대로 바닥에 처박혔어. 더는 움직이지 않았지. 한 방에 끝내다니 루안 샤오는 정말 널 과소평가했다고 느꼈어. 그녀는 생각했지. 15급 정예를 잡은 것도 대단하지만 25급 괴수를 상대로는 최소한 시간을 끌면서 지구전을 벌일 줄 알았거든. 그런데 25급도 단칼에 끝내다니 역시 전국 백일관 인재답게 그녀는 금세 수법을 알아챘어. 그건 판다의 순수 힘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스킬이었던 거야. 이런 스킬은 연속 사용이 불가능하고 비장의 무기 같은 거겠지만 레벨 차를 이렇게 극복하다니 최소 영웅이나 전설 등급일 거야. 집안 형편이 매우 좋았던 그녀는 귀한 외동딸이라 평소 돈 걱정은 없었지만 영웅 등급 이상의 스킬은 그녀에게도 딱 하나뿐이었거든. 그런데 너는 그녀가 본 것만 해도 최소 3개는 넘었어. 그녀는 정말 내 정체를 낱낱이 조사해보고 싶은 마음이 골두 같았지. 하지만 기사가 아직 살아있어서 다시 전투에 집중해야 했어. 반대편에서 넌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 탈것만 처리하며 기사는 그리 위협적이지 않거든. 약 5분 뒤 그녀는 몰래 에너지 구슬 10개를 깔았고 재빨리 몸을 날려 멀리 떨어졌어. 그리고 손가락을 튕기자 용암 같은 불꽃이 치솟아 올라 기사를 완전히 뒤덮었지. 확실하게 처치한 거야. 루안 샤오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 어서 와서 시체 좀 챙겨. 넌 인벤토리 공간을 이용해. 기사의 시체를 안에 담았고 그녀는 분실된 물자를 확인하며 시체 00300점과 물자 회수 500점을 전부 너에게 주겠다고 했어. 넌 깜짝 놀라며 물었지. 왜? 내 전술이 없었다면 난 구조 요청을 했을 거야. 게다가 난 공공 보상엔 관심 없어. 내 목적은 아카데미 임무거든. 이 물자를 동무성으로 가져가면 돼. 아카데미 보상이 훨씬 크니까. 그 말을 들으니 너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갔어. 어쩐지 능력치가 그렇게 높은데 오염지대까지 온 이유가 바로 이 물자 때문이었던 거지. 그렇다면 이상할 게 없었어. 덕분에 넌 수백 공공을 거저 얻었지. 그녀가 없었다면 절대 기사를 이길 수 없었을 테니까. 그녀는 내 생각을 읽은 듯 장난스레 웃으며 말했어. 미안하면 누나라고 한번 불러보든가? 넌 입술을 실룩거리며 급히 화제를 돌렸어. 대부분 던전 연구용 자료들이네. 그녀가 놀라며 물었지.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당연히 알 리가 없었어. 전부 통찰의 눈 덕분이었지. 개인에겐 거의 쓸모없지만 연구소 거물들에게는 가치가 엄청난 물건들이었어.
계약 측이 나선 이유가 있었지. 물건들을 훑어보던 중 내 시선이 한 파편에 머물렀어. 배양조 파편이었지. 어떤 흉수를 담고 있던 배양조가 지금은 떼져 있었어. 내 손에 든 파편을 본 그녀의 미간이 좁아졌어. 표정도 심각해졌지. 결국 도망쳤나 보네. 넌 궁금해서 물었어. 여기 원래 뭐가 들어있었어? 성질 아주 사나운 야수야. 소환수로 계약할 수도 있지. 계약 방법은 두 가지야. 스킬북을 쓰거나 직접 실력으로 계약하거나. 하지만 소환 가능한 야수는 드물어. 오늘 한 마리 만날 줄은 몰랐네. 내 생각을 눈치채는지 그녀는 말했어. 너무 흉포해서 우리 지역 누구도 계약 못해. 넌 조금 의아했어. 그렇게 계약하기 힘든 소환수가 있다는 건 처음 들었거든. 이미 도망친 게 아쉽네.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 갑자기 뭔가를 감지했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어느 방향을 바라봤지. 잠깐, 아직 안 도망친 것 같아. 방금 전 눈앞에 알림창이 떴거든. 파견한 다람쥐 분신이 당했습니다. 그 흉수가 근처에 있어.